어떠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볼까요? 그런데 막연해 보이는데요. 가능성이란 게 무슨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기대치, 과연 일어날 것인지 안 일어날 것인지 이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먼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표현해 볼게요. 물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우선 5가지로 나누어 봤어요.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경우에, 없는 경우에는요,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불가능하진 않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는 반반이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뭐뭐일 것 같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일어날 것 같은 일에는 확실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기로 한 것이죠. 선생님이 여기 5가지 경우의 상황을 준비했어요. 각각의 상황이 이 5가지 말 중에 어디에 표시할 수 있는지를 한번 나타내 봅시다. 첫 번째, 동전을 던지면 그림면이 나올 것입니다. 동전에는 2개의 면이 있죠. 한 면에는 숫자, 그리고 한 면에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동전을 던졌을 때 그림이 나올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률이 반이기 때문에 말로도 반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상황 볼까요? 주사위를 굴리면 주사위 눈의 수가 0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주사위 눈의 수는 1, 2, 3, 4, 5, 6이 있잖아요. 즉 0은 있지도 않은 수예요. 그런데 주사위 눈의 수가 0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불가능하다의 표시를 해주면 되겠군요. 세 번째 상황 볼까요? 검은색 구슬만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꺼낸 구슬은 검은색일 것입니다. 주머니에 검은색 구슬만 있는데 꺼냈을 때 당연히 검은색 구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확실하다의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동전을 3번 던지면 3번 모두 숫자면이 나올 것입니다. 그림면도 있고 그리고 숫자면도 있는데 3번이나 연속해서 숫자면이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렵다고 봐야죠.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아닐 것 같다의 표시를 해주면 되겠군요. 마지막으로 내년 8월에는 11월보다 비가 자주 올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8월은 여름이고 11월은 가을이잖아요. 보통 우리나라 날씨에는 여름에 비가 더 많이 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완벽하게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일 것 같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직접 우리가 표시하면서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상황은요. 주사위를 굴리면 주사위 눈이 7이 나올 것이다. 아까 0이 나올 것 같다고 한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7은 없는 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의 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다음, 주사위를 굴리면 주사위 눈의 수가 홀수로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주사위에는 1, 3, 5 홀수가 있고 2, 4, 6 짝수가 있는데 홀수의 개수와 짝수의 개수가 같죠. 그래서 반반이다의 표시를 해주면 되겠군요. 주사위를 굴리면 주사위 눈의 수가 6 이하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하가 무엇인지 알고 있잖아요. 6을 포함해서 그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1, 2, 3, 4, 5, 6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가요? 주사위를 던지면 당연히 1, 2, 3, 4, 5, 6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래서 확실하다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회전판을 보면서 비교해 보도록 할까요? 가부터 마까지 5가지의 회전판이 있는데요. 각각의 회전판마다 파란색과 그리고 붉은색의 넓이가 다르네요. 빨간색이 화살이 빨간색에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회전판은 무엇인가요? 빨간색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때 회전판 가는 불가능한 경우가 생기겠죠. 화살이 파란색에 멈추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반대로 회전판에 파란색이 없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판 마가 되는 것이고요.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과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비슷한 것, 반반인 것은 넓이가 반반인 다회전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비슷한 것을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전판은 무엇인가요? 당연히 파란색만 있는 화전판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파란색만 있는 회전판인 나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전판은 이번에는 빨간색만 있는 회전판을 찾아주면 되기 때문에 마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문제 볼게요.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과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비슷한 회전판, 즉 반반 있는 회전판이 무엇인지 묻고 있죠. 다가 바로 그 회전판이 되겠군요. 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회전판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는 말이 아닌 수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표현해 볼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0, 그리고 반반이다는 2분의 1, 확실하다는 1이라는 수로 표현이 돼 있네요. 이와 같이 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확실한 것을 다른 수, 100이나 10이나 이런 수가 아니라 1로 표현한 것이죠. 가장 확실할 때는 1, 그리고 불가능할 때는 0, 반반일 때는 2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바둑돌을 보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해 볼까요? 바둑돌 주머니에 검은색 돌만 2개가 있네요. 이때 흰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을 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흰색은 없기 때문에 0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검은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은 어떤 것을 꺼내도 검은색 바둑돌이 나오기 때문에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즉 확실하다는 뜻이 되겠지요. 다음 이번에는요. 주머니에 검은색 하나와 흰색 하나가 있어요. 이때 흰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은 반반이기 때문에 수로 표현하면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검은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주머니에 흰색 바둑돌만 2개가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흰색 바둑돌을 꺼낼 가능성은 어떤 것을 꺼내도 흰색일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경우가 되는 거겠죠. 수로 1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검은색은 아예 주머니에 없기 때문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0이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말과 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일이 절대 안 일어날 불가능한 일이라면 수 0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일어날 가능성이 반반이라면 2분의 1이라는 수로 그리고 무조건 일어날 일이라서 확실한 경우에는 수 1로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교재 142쪽의 6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유정이가 OX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X라고 답했을 때 정답을 맞췄을 가능성을 말과 수로 표현해보라고 했군요. OX 퀴즈면 정답이 둘 중에 하나죠. O이거나 X이거나. 그런데 유정이가 X라고 말했을 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역시 반반이 되는 거겠죠.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반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수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아예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은 0, 그리고 확실하게 일어날 일은 1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반반이다는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 살펴볼까요? 143쪽의 9번과 10번 문제예요. 주머니에 1부터 8까지의 수가 적힌 구슬이 8개 들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냈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9번에서는요. 꺼낸 구슬에 적힌 수가 짝수일 가능성을 말과 수로 표현해보라고 했군요. 1부터 8까지라면 1, 2, 3, 4, 5, 6, 7, 8까지 써진 구슬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짝수는 2, 4, 6, 8, 4개가 되는 것이죠. 4개는 홀수, 4개는 짝수.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반반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반반이다. 그리고 이것을 수로 쓰면 2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마지막 10번 문제 풀어볼까요? 꺼낸 구슬에 적힌 수가
짝수일 가능성과 그리고 화살이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같도록 회전판을 색칠해 보라고 했네요. 가능성을 회전판에 색칠해서 나타내는 문제예요. 앞에서 짝수일 가능성은 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었나요? 2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그럼 회전판에서 파란색에 멈출 가능성이 반반, 2분의 1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반을 파란색으로 색칠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서 4칸 중에 2칸을 색칠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색칠할 수도 있죠? 따로 떼어져 있더라도 이와 같이 4칸 중에 2칸을 파란색으로 색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색칠해줄 수가 있겠죠. 4칸 중에 2칸만 색칠해주면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수학 만점왕이 되기 위해 조금 더 어려운 서술형 문제들에도 도전해볼까요? 교재 145쪽의 3번 문제예요. 회전판에서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전판, 그리고 가장 낮은 회전판을 차례로 쓰려고 합니다.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군요.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전판은 당연히 빨간색이 가장 많이 칠해진 회전판이므로 위에 가회전판이 되겠네요. 화살이 빨간색에 멈출 가능성이 가장 낮은 회전판은 빨간색이 가장 좁게 색칠되어 있는 다회전판이 되겠군요. 문제에서는 높은 것, 낮은 것을 차례로 쓰라고 했기 때문에 가, 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이어서 풀어볼까요? 145쪽의 4번 문제예요. 다음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초록색 카드를 뽑을 가능성을 수로 표현하라고 한다고 했어요. 보라색 카드가 몇 장 있나요? 3장 있어요. 그리고 6장 중에 나머지 3장의 카드가 초록색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3장, 3장 똑같잖아요. 초록색 카드를 뽑을 가능성을 말로 표현하면 똑같기 때문에 반반 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을 수로 표현하면 0이나 1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2분의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문제에서는 이것을 수로 표현한다고 했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수로 써주면 되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서술형 문제 침착하게 푸는 연습 꼭 해보는 거예요.